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요. 땅春乃发生. 봄을 맞아 만물의 삭을 피워내고, 随风潜入夜, 바람 따라 살며시 밤에 들어와, 润物细无声. 가랑비 소리도 없이 만물을 촉촉하게 적시네요. 野径云俱黑. 들길엔 먹구름이 가득하고, 江船火独明. 강가엔 고깃배 불빛을 밝히네요. 晓看红湿处. 새벽녘 붉게 물든 그곳을 바라보노라면, 花重锦官城. 금관성에는 온통 비에 젖은 붉은 꽃잎으로 뒤덮여 있으리라.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는 8월 24일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유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다문화사회센터장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 소통에 대해서도 두루 얘기 나눠보죠. 유첸 교수님을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중국 이름인가요? 네, 중국 이름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유첸 이렇게 두 글자인데요. 앞에 네. 유씨는 유비의 유씨입니다. 아, 그래요? 유비 아마 할아버지의 네, 유씨 집안입니다. 네. 그리고 첸은 네. 별 진자예요. 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아빠 성은 진이에요. 아빠의 성은 진이고 엄마의 성은 유씨예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의 성을 모두 합쳐서 유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중국에서 또 엄마의 성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는데 외대에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다문화 사회통합센터장도 맡고 계시고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유첸이고요. 교수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저희 학교에 다문화 사회통합센터장도 맡고 있고요. 오늘 우리 CBS 방송국 이 귀한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 있고, 또한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또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부산외대 다문화 사회통합센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설레네요. 네, 저희도 매우 영광이고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지금 만으로 20년 되는 해예요. 20년 됐어요? 네, 2003년에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네.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도 하신 겁니까? 네, 그 해에 오시자마자요? 도서관에서 남자친구 이렇게 공부하러 온 건지 결혼하러 온 건지. 진짜요? 네. 오시는 해 네. 2003년에 네. 남편분을 만나서 네.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뒤에 도서관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야, 운명적이네요. 운명적인 거예요. 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제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하남성 허난성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소림사 다들 아시죠? 알죠. 네, 그 지역이에요. 중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림사는 무엇보다 이렇게 무술로 잘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태어나신 곳이 어, 굉장히 소림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면 다들 제가 무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무술 어렸을 때는 네. 초등학교 때까지 다 배워요. 아, 진짜요? 저희 동네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네. 이렇게 공부 판다 같은 정도의 기술을 배웁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란 학생들은 좀 기본적인 쿵푸 같은 건 다 할 줄 알겠네요. 기본적인 거,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거.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하러 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졸업했던 해에 네. 2002년에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영화 있죠. 한국 영화죠. 전지현하고 차태현 배우가 차태현이 나왔던.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로 이제 네. 한국을 처음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니 너무 그래요? 신기하고 네. 마치 그때 진로 이제 결정하는 그 시기잖아요. 네.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렇죠. 유학을 갈까 한국에 아니면 뭐 취직 가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한국을 이제 좋아하게 돼서 그 영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 그래 알아서 해 본인의 인생 이제는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한국에 무작정 와서요. 거의 일주일 만에 네. 결정한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일주일 뒤에 남편 만나고. 예. 그러네요. 네. 대단합니다. 또 그 시기에 또 K-팝 이제 1세대 한류들이 그렇죠. 베이비복스라든지 H.O.T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시기 시작했을 때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그 호기심 많아요. 저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시기에. 그렇군요. 네. 그럼 한국에 와서는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저 원래 전공 산업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언어를 배워야지 대학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석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대학원 준비하는 그 입학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어학당 같은 개념이죠. 네, 대학교에 있는 어학당.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가요? 네, 한국어가 너무 재밌고 이렇게 미묘한 그런 그 웃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서 중국인들 좋아하는 이유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부분이 제가 이거 한국어를 그냥 이제 3개월 배우고 이제 그 대학원 가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네. 그래서 전공도 과감하게 네. 한국어 그래요? 국어 국문학과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산업 그때부터.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네. 한국에 와서는 국어국문학과를 네, 전공하시고 네. 또 여기 와서는 부산 외대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석사 졸업하고 그때 또 우연한 그런 운 좋게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네. 이렇게 중국어를 강의하는 강사를 이제 뽑는 공고를 보고 네. 이렇게 한번 지원을 했어요. 네. 또 운 좋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2006년에 그래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중국인이니까 네. 그렇게 중국어 강의를 하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제가 중국인이지만 네. 중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박사를 이제 중국어 학과로 강의를 시간 강사 강의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니하오再见 그렇게 초급 회화를 가르치는 거니까 기본 제가 계속 이 길을 하면 네.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박사를 중국어 학과로 진학하게 돼서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중국어를 대해서 좀 더 문화적인 부분도 강의하고 또 한중 문화 비교 네. 등등 또 문화 간의 그런 의사소통 같은 과목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네. 대학생 때는 중국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고 네. 2003년에 한국에 와서 네.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셨고 네. 이 박사로는 중국어학과를 네. 다시 네. 전공하신 거네요. 예. 2006년에. 네. 사실 바로 박사 가지 않고 이제 중국어로 이제 석사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방대하기 때문에 네.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이 역사를 한번 쭉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이 뭐 가치와 체제, 정체성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한국과 중국 문화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 기본적인 이렇게 정치 체제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 민감한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회주의를 이제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그 경제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물론 시장 경제로 가고 있지만 거기서 중국 정부의 그런 당서기 중국 공산당 당서기 모든 그런 기업 안에 다 들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전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시장 경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데 또 다른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근데 뭐 시장 경제에 좀 들어와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는데 네. 1992년 수교 이후에 한중 관계가 이 경제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 기업 진출은 물론이고 이 관광객, 유학생도 많이 오가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비교해서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그때 과거와 현재 좀 많이 다릅니까? 사실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다른 게 변했어요. 있어요? 좀 변했구나. 변했어요. 네. 제가 그때 20년 전에 네. 2003년에 그때 한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한 데 찰나였거든요. 그때 H.O.T.라든지 제가 또 H.O.T.를 좋아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정말 거의 제가 보기에 중국 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나라를 네. 궁금하고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제 주변을 봤을 때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고 싶은 나라였군요. 네, 가고 네. 싶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유학 왔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삼성 카메라 사오라고. 그리고 실제로 전지현 반야고 그런 연예인들이 진짜 H.O.T. 그 콘서트 가냐고 뭐 네. 항상 그런 질문들이 궁금해서 막 여기저기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제가 뜨면 무조건 그런 거 한국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해요. 네. 많이 좋아하고 많이 궁금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지나니까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때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중문화 분야에서 세계 1위잖아요. 네. 사실 세계 1위 한지 벌써 오래됐어요. 싸이가 네. 그때 강남스타일 때부터 시작해서 BTS, 블랙핑크라든지 그렇죠, 또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너무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뭔가 뭉클해요. 그래요? 이제 BTS가 이제 미국에서 수상할 때 제가 네. 그거를 이제 유튜브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봐거든요. 네. 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뭐 20년 사셨으면.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우리 제가 지금 이제 나이 이제 먹고 저 친구들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 이제는 20대 K-팝 좋아하는 학생들 네. 보면 딱 그때 제가 제가 H.O.T. 좋아하고 20년 전의 내 모습.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애들이 네. 그래서 한국 유학 오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유학하고. 근데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오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네. 근데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거 똑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 학생들 보면 유학생들 수업을 해요. 그럴 때 보면 애들이 그 스티커 BTS 스티커라든지 네. 내가 또 조사를 해요. 보통 새 학기에 왜 한국에 유학 왔냐고 하니까 BTS 팬이라서. 완전 교수님이네요. 그래서 그때 보고 네, 과거의 모습인데.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한류, 그렇죠? 한류. K컬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정리하자면 20년 전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다. 똑같아요.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았는데 네. 안타까운 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네. 것처럼 이 정치적 오해, 혹은 정치적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히 뭐 부분들이. 국내 반중 현상과 중국 내에서 또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 네, 네. 이 반한 정서와 맞물리면서 한중 양국 국민들 사이에 서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게 또 보면 어떨 때는 이제 그 뉴스라든지 네. 이 언론에서 약간 그런 부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그 관점이지만 네. 제 주변에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지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혹은 확대해서 네. 전달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좀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다? 싶어요. 네. 그렇군요. 또 부산 외대에서 다문화 사회통합센터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외대에서는 몇 개국의 학생이 있고 또 외국인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셀 수가 없나요? 네, 셀 수 엄청 없는 많아요? 만큼 많습니다. 예.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문화 학생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아까 뭐 합창단? 네, 무용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문화 저희 지금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네. 다문화 사회통합센터에 대해서 한번 좋아요. 소개해드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저희 다문화 사회통합센터는 2014년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1호 거점 1호예요. 처음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산하의 14개 일반 운영기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일반 운영기관에 부산, 양산 그리고 밀양을 포함해서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운영기관이 있어 일반 운영기관에서 거기서 우리 이민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유학생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지 지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요? 이분들이 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 시험 쳐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 나중에 영주권이라든지 한국 국적 취득 도움됩니다. 비자 연장라든지 그런 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들과 하는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네, 학생들의 활동은 제가 이제 지도 교수를 하고 있는 지금 합창 동아리가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무용을 좋아하니까 또 6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또 무용 동아리도 하고 있어요. K-팝 댄스도 같이 하고 그 해마다 세계인의 날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큰 축제예요.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올해는 영화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해운대요? 해운대 영화의 전당 그 매년 부산 영화제 하는 거기서 그 큰 무대에서 저희 댄스 팀에 올라가서 그 상을 받았어요. 저희 부산의대 팀 금상 받았습니다. 금상이요? 네, 금상. 와, 그럼 2등한 거네요? 전체? 저 1등이 대상 다음이 대상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보통 너무 잘 아시네요. 제가 금상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해요. 실력파예요. 또 제가 듣기로 신앙송도 취미로 갖고 계시다고요? 신앙송의 취미이긴 한데 제가 2019년에 그 중국 한식 낭독이라는 과목을 배정하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시 낭독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이배 두부 이태배 아시죠? 알죠. 당나라 대신 그런 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독하고 나서 그다음에 낭독을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렇게 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또 외국인 교수님 계시는데 각 나라별로 그런 시들 낭독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콘서트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2019년 1회 처음으로 이렇게 각 나라별 글로벌 시 낭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음악과 함께 각 나라의 전통 음악과 함께 그 나라의 원어민이 나와서 이렇게 시 낭독하는 거예요. 유학생과 같이. 예를 들어서 독일 교수님이 그때 괴테의 시를 이렇게 읊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동생. 이게 그 외국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네네. 근데 그 느낌 있어요. 아. 뭔가 이게 느낌이 그쵸, 와요. 문학의 힘이죠. 예, 문화의 힘이.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신앙독을 준비해 주시다고. 제가 준비한 거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한번 신앙독을 제가 청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와 함께 네. 신앙독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긴 밤에 내린 반가운 봄비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지금 낭독해 보겠습니다. 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요. 땅춘乃发生. 봄을 맞아 만물의 삭을 피워내고 随风潜入夜, 바람 따라 살며시 밤에 들어와 润物细无声. 가랑비 소리도 없이 만물을 촉촉하게 적시네요. 野径云俱黑, 들길엔 먹구름이 가득하고 江船火独明, 강가엔 고깃배 불빛을 밝히네요. 小看红湿处, 새벽녘 붉게 물든 그곳을 바라보노라면 花种景观城, 금관성에는 온통 비에 젖은 붉은 꽃잎으로 뒤덮여 있으리라. 와. 와, 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원어민이 이렇게 중국어로 말해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한 번씩 해드릴게요. 한시도 이렇게 뭐 공부해 본 적은 있지만 네. 중국어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어서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혼자 네. 이렇게 볼 때랑.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청취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들으면서 와, 좀 색다르다 네.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 통합이라는 뭐 우리 문화와는 구분되는 이 경계지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통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통합이라는 거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회 통합이면 무조건 우리 한국에 온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들 이제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이제 보통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 상호 존중, 문화 상호주의가 있어요. 우리도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분들이 여기 한국 대한민국을 좋아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문화도 존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자기의 문화를 한국인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그런 전통 문화들,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이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이제 존중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서로 통합하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사회 통합하는 그런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의 개념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을 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주시죠. 네, 저는 지금 또 학교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또 선배로서 이 유학생들 보면 정말 진짜 20년 전에 제 모습이 같아서 저희 아이 같고, 저도 지금 그만한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한국을 좋아해서 왔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나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처럼 한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을 계속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중에 한국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다문화 사회 할 수 있게 제가 많이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네. 네.
20년 전에 엽기적인 그녀 영화를 보고 네. 한국을 오셨는데 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네. 그리고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한국을 잘 연결해 주시는 교수님으로서 또 통합센터장으로서 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부산외대 국제문화비즈니스학부 교수이자 다문화사회통합센터장인 유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